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첨가 현상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첨가 현상으로 다룬 것에는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 현상, 그리고 반모음 첨가 현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사이소리 현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사실 의문의 변동 현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어서 요즘 교과서나 수능 특강 같은 교재에서 아예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학교 시험 범위에 선생님이 첨가 현상으로 다루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이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이소리 현상은 일반적으로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합성 명사를 이룰 때에 그 사이에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합성 명사라는 단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근과 어근이 만나면은 일반적으로 합성어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 그죠? 근데 이 합성어의 품사가 명사인 경우를 합성 명사라고 하겠네요. 그러면 합성어를 만들었는데 동사인 경우에는 합성 동사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합성 명사, 합성어 중에서 합성 명사를 만드는 경우에 한정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나무라는 어근과 가지라는 어근이 만났을 때 합성 명사를 이루었는데요. 얘를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나무까지라고 해서 지금 된소리로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이게 된소리로 나는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왜 쌍기역으로 된소리로 바뀔까라는 것을 설명해 보고자 하니까, 어근과 어근이 만날 때에 어떠한 소리가 들어가서 이 기억을 된소리로 바꾸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사이에 소리가 들어간 현상이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배와 머리가 만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배와 머리가 만나서 합성 명사를 이뤘는데 발음을 할 때는 우리가 뱃머리라고 하죠. 뱃머리. 그래서 앞 음절 종성에 니은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와 머리 사이, 어근과 어근 사이에 어떤 소리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 소리가 니은으로 남아있다. 역시 어근과 어근 사이에 어떤 소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현상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의 사이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는 현상. 역시나 배라는 어근과 머리라는 어근이 만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는 현상, 이 두 가지 다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했었죠.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고요. 결과는 두 개예요. 어떤 소리가 들어와서 뒷말 예사소리를 이렇게 된소리로 나게 해주는 소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소리가 들어와서 앞말 종성에 니은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소리 현상은 불규칙한 현상입니다. 다른 단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물이라는 어근과 고기라는 어근이 만났는데 발음이 물고기로 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소리가 들어왔다. 사이소리 현상이 들어와서 이 기억을 쌍기역으로 바꿔주는, 그죠? 이런 현상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불고기의 경우 보시면은 물고기랑 미음과 비읍의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같은데 불고기라고 그대로 발음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현상이고요. 나무집 보시면은 나무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의 나무집이라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합성 명사를 이루고 있는데, 역시나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나무집이라고 발음을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소리 현상은 불규칙한 현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소리 현상을 배우고 나면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에 이 사이에 어떤 소리가 들어가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했다, 그죠? 근데 이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를 해줘요. 사이 시옷이라는 걸로요. 시옷으로 표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나무 더하기 가지가 나무까지로 발음이 났죠.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으로 발음이 나무까지로 났는데 이 사이에 들어오는 소리를 적어주기 위해서 시옷으로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역시나 배 더하기 머리가 합쳐지니까 뱃머리라고 이 사이에 어떤 소리가 들어와서 앞말 종성에 니은이 소리가 나고 있는데 얘를 이 사이 소리를 표기해 주기 위해서 시옷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시옷을 적다 보니까 친구들이 선생님 그럼 시옷 소리가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시옷이 들어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이 시옷 표기와 사이 소리 현상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떠한 사이에 소리가 들어왔고 이것을 표기하는데 그 표기를 시옷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발음과 관련된 현상이고 하나는 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 표준발음법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발음법 제30항을 보시면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봅시다. 1번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자, 여기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시옷을 적는 이유가 뭐였죠? 그쵸?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해주기 위해서 표기 수단으로 사이 시옷을 쓰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 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요. 원칙으로. 근데 사이 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까지 다시 가져와 봅시다. 나무라는 어근과 가지라는 어근이 붙으니까 나무까지라고 발음을 했었죠. 여기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소리를 표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옷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기가 나무 가지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옷이 표기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를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나무 가지. 그러고 나서 이거는 된소리되어 일어날 현상이니까 나무까지라고 되는데 시옷을 표기했는데 이 시옷을 발음으로 남기는 경우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이소리 현상까지만 하면은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나무까지. 근데 얘를 표기해 주기 위해서 사이 시옷을 썼고 이 표기를 발음으로 남기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번도 볼게요. 사이 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실 우리가 시옷으로 표기를 안 해도 배와 머리 사이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니은으로 남게 된다. 그죠? 이 소리가. 되는데 표기에서 발음을 도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역시나 이 소리를 표기해 주기 위해서 사이 시옷을 표기를 했고요. 이 사이 시옷이 뱃소리가 아니고 뱃머리죠. 자, 이 사이 시옷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얘를 표기를 순서대로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시키고 비음화 시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시옷으로 남기다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표기해서 발음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표준발음법 조항까지 다 살펴
봤는데요. 사이소리 현상이 많이 헷갈리고 어려운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오 표기 두 개 헷갈리지 않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이시옷으로 표기를 하는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시오 표기는 모든 사이소리 현상에 다 표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 일어난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일부만 골라서 사이시옷으로 표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이시옷 표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니은 첨가 현상과 반모음 첨가 현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